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벌써 2월이네요. 새해에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미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예술가 분들께서도 신작에 대한 고민과 작품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는 조금은 새로운 작업이나 새로운 매체를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머리도 붓고 몸도 굳어버리는 겨울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 영감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작품에 대한 영감은 글을 쓰거나 작품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걱정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작품에 대한 영감 또는 아이디어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나 소설 창작에 관련된 것들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처럼 미술 작업만 하던 시절에는 자연스럽게 미술 작업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떠오르곤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미술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에서 많이 사그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문득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겠다 또는 다음 작품은 이걸 다루면 좋겠네와 같은 단편적인 것들이 생각나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최근까지는 따로 적어 놓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들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뇌가 자연스럽게 취사와 선택을 거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떠올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인 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먹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사소한 것들이라도 모두 적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적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게 떠오르는 그런 작업 아이디어와 영감 등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상상력 또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작품에 대한 영감은 그냥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겠어 라는 것인데요. 이건 영감의 문제가 아니라 귀찮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시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용기와 습관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그리고 만들어야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믿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그리시고 만들어 보세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책장에 책이라든지 또는 쌓여있는 재료들이라든지 TV에 나오고 있는 연예인의 얼굴이라든지 키우시고 계시는 반려견 또는 반려묘 등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 할 게 없으시다면 오늘 먹은 음식이라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혹시나 그런 건 창의성이나 독창성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자화상을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특별하고 독창성 있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시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그리거나 만들 대상을 찾으셨다면 그냥 그리시고 만드십시오. 꼭 미술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을 쓰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실험 같은 것을 하면 더더욱 좋겠죠. 다만 시간을 최소한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꾸준히 공들여서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작품에 대한 영감들을
노트나 휴대폰에 적으시면 다음 창작에 대한 준비는 마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작업에 대한 영감은 더욱더 많이 떠오르겠죠. 우리가 5분 안에 드로잉이나 크로키를 하면서 20가지가 넘는 영감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작업량을 통해서 많은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얻으셨다면 다음 단계는 선별의 과정입니다. 요즘은 창작자가 많기도 하고 경쟁도 치열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구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따라서 사람들은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생각해낸 흔한 아이디어를 제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합니다. 그렇게 선별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들을 조합하거나 변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술로 치면 구상과 추상을 섞는다든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과학기술과 순수미술을 조합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2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매체와 분야를 합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창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해서 하나의 작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 하다 보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한 접시에 맛있고 맛있다는 육해공 요리를 모두 섞어 놓으면 이도저도 아닌 짬통 같은 요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실험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푸른 바다를 그릴 때 하늘과 바다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흰색 또는 푸른색의 농도를 팔레트에 여러 번 섞어봐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색조합뿐만 아니라 그림의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물감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원하는 느낌의 마감을 위해서 다양한 경화제를 실험해보면 좋겠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잠깐 복습해보면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조금 길게 하면 된다. 길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 떠오른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는다. 나의 아이디어들이 독창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을 조합해야 한다. 또한 그 조합한 것들이 이상적인 형태로 대중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진행되었죠. 다음 단계에서는 실험의 과정인데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용기 또는 노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융합과 협업의 과정인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대다수의 것들이 이런 수많은 분야에 다양한 융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융합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한 가지만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장인의 손길이 들어간 성질의 것들도 존재합니다. 장인의 성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미술이나 문학처럼 예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가지 속성을 더 필요로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시대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만든 것이 아무리 희소성 있고 독창적일지라도 그것들이 오늘 나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단계는 평론 또는 심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즉, 좋은 것들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굳이 찾아내야 하거나 상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별해야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것이죠. 물론 동시대성이라는 속성이 상업적이지 못하거나 대중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창작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겠죠. 자신의 작품의 동시대성을 갖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작가들도 많습니다. 즉, 상을 받기 위해서 평론가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작품이나 글들이 꾸준히 보여지고 있죠. 가끔 문학상의 작품들을 읽거나 미술상의 작품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 보여집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로 순수한 예술가시라면 너무 시대성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예술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영감이 작동하는 방식과 미술 작품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추후에 작품성과 상업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파고들어서 미술상이나 문학상이 보여지는 속성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